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왔다. 본격 경마 팟캐스트 마구잡이 경마방송 니들이 경마를 알아 시즌 2.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려고 모인 방송. 듣는 분들 도움된다면 전생의 기억까지 탈탈 털어 전해드리고픈 마음으로 모인 마구잡이 경마방송 니들이 경마를 알아 시즌2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이어서 진행을 맡은 조 기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아가면서 네. 자기소개 좀 오랜만에 해볼까요? 네. 이거 오랜만에 다시 이 마이크 앞에 서니까 또 쑥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 순돌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한 달 만에 얘기하려니까 되게 당황스러워. 막 긴장이 되네. 장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놀랬겠다. 와. 네, 저는 마타하리입니다. 시즌 1 때 너무 제가 들어도 오글거리게 제 소개를 해서 그냥 마타하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살아남았네요. 머터리입니다. 와. 맞아. 두 분 같이 앉아 있으면 연속으로 얘기를 하면 이름이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마타리, 머터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분이 바꾸실래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우린 남자고 여잔데 아니, 너무한 아니면 거 아니야 이거? 한 명이 그만둬. 미안. 아니 내가 그만두고 남자 여잔데 헷갈리면 어떻게 멋더라? 근데 우리 패널 중에 여자는 한 명밖에 없지 않아? 나? 나? 네. 그리고 여러분이 오프닝에서 이제 익숙한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이제 잠깐 게스트로 참여를 해주셨던 무비동자님께서 저희 앞으로 저희 시즌 2의 오프닝을 담당할 목소리로 기꺼이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무비동자. 야, 동자도 인사 한마디 해야지. 잘생겼어. 그래. 인사 한마디 해. 저는 오늘 갑자기 끌려가지고 예상에도 없는 인사하겠습니다. 저 시즌 1 때 잠깐 딱 한 번 순돌이님이 아프셔가지고 그때 대타로 나왔던 무비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소리를 기꺼이 재능 기부하시고 저희 이제 하시는 걸 좀 보시다가 이제 끝나고 저희 소주 먹으러 가니까. 와. 소주 네. 또 먹으려고? 어제 7병 드셨다던데. 누가? 누가 어떻게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 앞에 저기 이제 제가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려고 모인 방송 이렇게 좀 길게 장황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걸 앞으로 좀 시작할 때 조금씩 계속해서 좀 반복을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시즌 1을 하면서 느꼈던 게 되게 저희가 굉장히 좀 대단한 언론이 된 것만 같은 뉴스가 된 것만 같은 그런 시달림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정체성을 좀 알려드리고자 저희는 사실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경마를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 말덕후들. 네, 말덕후들. 괜찮다. 말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중에서 얘기하는 게 정론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이것 때문에 뭐가 영향력이 엄청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목소리를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도 가진 사람도 있고 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그 생각 틀린 것 같은데 하면 댓글을 딱 남겨주세요. 그러면 맞아요. 저희가 또 그걸 또 보고 악플 가능합니까? 막 배울 거는 배우고 지나치는 악플은 잡으러 가요 저희. 아니야. 악플도 괜찮은데요. 감사합니다. 시즌 1 때 보니까 악플이 희한하게 달렸더라고요. 그냥 싫어. 그냥. 니들은 경마를 알아. 아니 근데 그러더라고. 악플을 남겨서 말이야. 난 당당하게 자기가 흔히 인터넷에서 쓰는 그런 닉네임이나 아이디 있잖아. 그런 그걸로 걸로 하면 쓰면은 되는데 이렇게 자꾸 대화명을 네. 바꿔가면서 이렇게 악플 남기냐. 그 사람이 나한테 욕 먹어서 그래. 미안해요. 치사하게.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어쩔 수 없죠.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겠고 많이는 아니 근데 우리를 좋아할 수 정당하게 없어요. 자기 어느 정도 정체 드러나게 한 다음엔 그 다음에 악플 남겨도 아니, 난 그건 뭐라고 안 아니죠. 해. 근데 당연하죠. 그러면은 익명성이 맞아. 보장되는 게 뭐 인터넷인데 그 닉네임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리고 얼마든지 남겨주시고 음. 대신에 이제 좀 저희 걸 들어주시고 제대로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얘기를 좀 예. 하셨으면 악플을 정말 남길 때도 정확하게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싸잡아서 나 그냥 싫은데 에이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본다. 좀 좀 센스도 없고 이건 재미도 없고 뭐 그냥 너 기분 한번 나빠봐.
그게 뭡니까 유치하게. 그렇게 남기시는 말아주시고요. 네 이거 모르잖아. 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반성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뭐 가령 제가 이제 시즌 1 끝나고 막 그런 소리 들어서 조기자기 웃는 소리 너무 커서 거슬린다고 그래서 저 지금 아까부터 계속 웃음 나올 때마다 입을 막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제가 되게 잘 받아들이고 하니까요. 언제든지 이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잠깐 짧게 그동안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그 시즌 1 하고 좀 백수가 되셨던 분들 이제 좀 심심하셨을 텐데 뭐 하고 지내셨어요? 예쁜 나이 몇 살 되셨죠? 50? 아 쉬는 동안 나이가 먹었구나. 나이가 먹었어. 맞아. 지난 연말에 마지막 방송하고 쉬는 동안 그쵸. 한 살 더 먹었네. 한 해가 지나가 버렸어요. 맛있겠다. 이런. 맨날 술만 먹었지 뭐. 그러니까. 아니지. 넷마블 경마했잖아. 어머 이런 거 막 뭐 이런 거 막 홍보해도 돼요? 경마 게임 하나 나왔는데 거의 저는 그거로 많이 소비를 했어요. 순돌님은 네.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딱히 그렇게 저기서 정해보지는 않았는데 경주마가 지금 마스터리그 갔을 정도면 엄청나게 투자한 거야. 이거 원래 야. 게임 중독자들에게 몇 시간이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하루 맞아. 종일 이렇게 손에 잡고 있다가 계속. 근데 그 게임 재밌어. 그 육성 게임도 재밌고. 지금도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은 안 해. 근데 저기 뭐지? 어쨌든 그 세 마리 그 예상 경주 네. 예상하는 그 세 마리 경주 맞아. 제가 첫 주 1등. 1등 했죠. 네네. 그리고 자기 1등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12월 월간왕이었고. 중독이 1등 해놓고들 얘기를 하세요. 1등 얘기. 12월 마지막 주에 오픈했거든 오빠. 12월 셋째 주 했거든요. 너 아까 오늘은 아, 네. 조용히 인사만 하고 있겠다 그러더니 말 잘한다. 네. 이 팟캐스트 되게 좋은 방송이에요. 게임 중독자들 구제했어 지금. 어떻게? 그 마타리 언니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팟캐스트가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정말 달콤한 휴식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고 좋네요. 그리고 또 하고 싶었었다라는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두고 한번. 봐라. 그렇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야 뭐 머털 도산.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가끔씩 일요일 날 경마장 가서 베팅하고 잃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잃진 않았어요. 다들 다소 좀 무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이제 다시 살필해서 돌아왔는데 시즌 2라고 이제 돌아온 만큼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좀 달라진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돌아온 시즌 2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주 1회 방송이었던 시즌 1에서 이제 주 2회 방송으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거 하나는 이제 금요일 새벽,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방송이 되는 건데요. 금요일 새벽, 빠르면 금요일 새벽에서 늦으면 토요일 아침에 올라가는 이 방송은 토요일 새벽에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토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에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밤을 새벽이라고 안 하나요? 네, 제가 기자 때려쳐야죠. 이게 어휘력이 안 되네요. 이제 경주에 초점을 둔 이제 경마 막 입문하신 분들도 역시 크게 무리 없이 들으실 수 있는 이런 경마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하는 방송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시즌 1에서 진행하던 이 마장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경주 궁금 엣지가 또 그대로 옵니다. 대신에 이게 1시간으로 늘어나는 만큼 그냥 정보를 가져와서는 또 안 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마장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식 전하고요. 금주의 핫 이슈 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마장 오시는 분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기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하잖아요. 경마장의 꽃. 기수분들의 소식을 몰아서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경주 궁금했지 같은 경우에는 시즌 1 원단시의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막 5분, 10분밖에 안 남아서 막 급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시간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개 얘기도 좀 하고 혈통 얘기도 좀 하고 대상 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경주의 뭐 우승마라던가 추억이라든 면장면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화요일에 또 업데이트되는 것은 내 말 좀 들어봐를 좀 진행을 할 생각인데 내 말 좀 들어봐는 시즌 1에 이제는 말해야 한다의 진화 버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슷했나요? 성대모사는 루비님 하지 다시 말자. 한번 해주시죠. 뭘 해드릴까요? 이제는 말해야. 이제는 말해야 한다. 그래. 웃지 말랬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좀 길게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그때는 너무 짧아서 제대로 얘기를 하다가 말았잖아요. 기승까지 가다가 멈추고
불 좀 붙으면 멈추고 폭주 좀 하다가 멈추고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폭주도 하려면 끝까지 좀 폭주도 하고 버럭하려면 좀 버럭도 끝까지 해보고 하고자 하는데 너무 지루하실까봐 막강 코너로 뭐 마장 거탑 여러분 하얀 거탑이라고 드라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모르는 질병 용어들을 좀 쉽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을 새로 팠거든요. 혹시 주소 좀 버털도사님 말씀해 주시죠. 주소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물어보니까 내가 진 것 같은데. facebook.com 네, 페이스북 그다음에 하시고요. 홀센톡? 네, 아, 맞다, 호스앤톡이라고 해서 HORSEN TALK. 근데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검색하실 때 그냥 마구잡이 경마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바로 나오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횡한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엉망으로 페이스북을 운영을 해서 올해는 좀 부흥을 시킬 예정입니다. 어떻게 머털도사님 관리 좀 해주실 거죠? 네, 이벤트도 매주 해서 경마장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 코너를 통해서 이제 청취자들에게 선물 주는 코너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좀 길었죠. 초반에 오프닝이 좀 길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너무 떨려요 지금 사실. 되게 긴장이 떨려요, 감이 안 진짜. 잡히고 아직 좀 괜히 또 오랜만에 한다고 떨리는데 그럼 첫 번째 코너인 마장 뉴스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웰컴 시즌 2. 마장 뉴스. 네, 마장 뉴스 시간에는 일단은 참 소식이 되게 많았죠, 사실. 엄청나게 네. 많았죠. 한 달. 한 달이니까. 달이니까 정말 소식이 너무 많았죠. 그렇죠. 사실 너무 큰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원래 얘기를 했던 기본적으로 막 스포츠, 막 경마, 뭐 이 소식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소식이 묻혀버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워즈도 준비했었고 뭐 되게 많이 10대 뉴스 뭐 이후에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조 기자님. 네, 그 경마 혁신안을 이제 마사에서 발표를 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화요일 날 올라오게 되는 내 말 좀 들어봐. 약간 허경영 톤으로 내 말 좀 들어봐라는 그걸로 저희가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경마 혁신안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루고 지금 워낙 큰 사건이니까 거기에 좀 많은 얘기들을 할 예정이고 일단은 그래도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2015년이 되면은 어떻게 바뀌나라는 걸로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2015년이 되면서 이제 바뀌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마장 뉴스에서는 우선은 제일 뭐 눈에 띄는 게 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우리 예전에 다뤘었죠. 그랬죠.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잘 해드렸었나? 그때는 그렇죠. 일부 레이팅 변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설명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버터라 뭐 전 레이팅 믿고 베팅하다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믿을 수 없다. 네, 믿을 수 없어 아직까지는 레이팅에 대해서. 그럼 레이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레이팅이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경주마의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고 1부터 140의 구간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그 구간을 20 묶음으로 나눠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골자인 것이 이제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레이팅 제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출전 등록을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레이팅에 따라서 그렇죠. 부담 중량이 매겨지는 거죠. 그렇죠. 레이팅 1당 0.5kg씩 증감량이 되면서 그 1 레이팅 하나가 부담 중량 0.5다, 500g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등급제로 변환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등급제로 가가지고 1등급, 2등급 이렇게 가서 6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마, 미승리마 경주가 6등급인 건데 국산마가 이제 그러니까 국산마는 기존에 원래 6등급까지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외산마는 4군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산마만 남아있던 5, 6군에서 지금 6군 같은 경우에는 신마, 미승리마 경주로 가고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면은 올라가서 이제 5등급으로 가고 이제 3등급은 이제 국산마 3, 4등급 경주로 가고 지금 1, 2등급이 외산마와 국산마가 합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산마가 5군까지밖에 없었죠. 5군까지밖에 없었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부경 같은 경우에는 국산마 5개 등급을 6개 등급으로 확대를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승군 점수로 이제 했다면은 이제는 진짜 레이팅이 레이팅으로 그렇게 된 거. 아예 그러니까 말들의 승강급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어쨌거나 되게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레이팅을 저는 경마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외국 경마하고 비교해가면서 왜 우리는 왜 안 해? 우리도 국제 가려면 해야지라고 예상을 했었던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찬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다음 후속이죠. 레이팅 제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통을 앓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레이팅을 하려면 일단 그 바로 밑에 부분 네 보이시죠? 저기 국내 산마 외국 산마 통합 경주 편성 체계 운영이 결국엔 또 쉽게 말해 네 글자로 줄이면 그렇게 산지 통합이죠. 네 글자로 줄여야 되는 거야. 편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산지 통합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좀 진통을 좀 앓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이걸 위해서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1, 2등급에 한해서 지금은 산지 통합 경주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로도 계속 말이 많아요. 지금 마사의 발표에 의하면은 1, 2등급을 이제 일단은 시행을 하고 통합 경주로 시행을 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2016년에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적혀 있어요. 네,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네,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국산마의 수요 감소 같은 것들을 우려해서 TO제를 실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마가 들어올 때는 신마가 이제 경마장에 입사를 할 때는 서울은 무조건 외산마는 160두밖에 못 들어오고 딱 160두만 들어올 수 있고 부경은 120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상이 되면은 그때 마사회 분께서 그때 이 이상이 신청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못 들어오는 거지. 추첨을 통해 가지고 그 잘리는 거지. 국산마는 몇 두 정도 입사를 하나요? 480도인가? 480도? 25%니까 그 역으로 25%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점들이 또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바뀐다고 했고요. 뭐 외국 산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3만 불로 이제 책수 거세말 저기 구매가 상한선이 이제 5만 불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요거 짧게 넘어갈게요. 이제 요거는 일단 지금은 뭐 바뀌는 것들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대상 경주가 이제 뭐 예전에는 그레이드 뭐 리스티드 이게 워낙 좀 중구난방이었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리스티드 그러니까 전초전격 성격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걸 좀 살린다, 연계성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걸 좀 들었고 마령 중량 체계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연령이 바뀌었죠 원래. 지금 남방구 그렇죠. 올해부터 연령 기산 시점이 남방구 북방구 상관하지 않고 1월 1일 뭐 무조건 1월 1일 되면 한 살씩 다 먹는 걸로다가 이제 연령 기산 시점이 바뀌긴 했죠. 그리고 감량 혜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량 혜택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됐고요. 아니 근데 왜 남방구 산말들을 왜 상반기에 나이를 더 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는 주는데 아니 그 감량하는 건 알았는데 저 호주 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 않나? 남방구 쪽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또 네. 지들 기준이 있잖아. 지들이 그쵸. 또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음. 왜 그리고 북방구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그런 식으로 상반기에 다 남방구 산말 안 올릴 텐데? 저는 안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안 올리는데 네. 왜 그렇게 바꾸지? 그건 전혀 복잡하지 않은데 안 바꿔도. 한국식 마인드? 수태의 그 1년도 생명으로 쳐주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냥 1월 1일로 해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령 중량이 그렇게 되고 저희가 지난번 이제 10대 뉴스 할 때 참 인상 깊었던 거 아시아 챌린지컵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쵸. 네네. 그거 좋았다고 했더니만은 좋아라고 다 했어? 늘렸어요. 5개? 5개로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아까 물어본 게 툭선배 이것도 외국 개방 경주면 아까 이게 상간마 저기 뭐야 퀸즈 투어 시작이잖아요. 근데 퀸즈 투어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요 그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독해봤다는 은퇴 안 했나? 그랬나 봐. 또 그래서 이 참. 퀴즈 투어 그대로 퀴즈 가는데? 그대로 있어. 그대로 진짜요? 가? 뚝선배예요? 네. 그럼.
뚝선배가 그러면 그대로 외국말들이 가는- 와서 근데 어떻게- 외국말 네. 올 말도 없고 와봐야 음. 기껏 와봐야 그 일본 지방양반에서는 올지도 모르겠다. 두바이 지금 검역 체결을 했대잖아요. 거기서 근데 여기까지 너무 멀잖아. 오겠어? 상금이 얼마라고. 뚝선배 상급이 그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바이나 이런 데서 올 일이 없고 그러게요. 기껏 온다 그러면 저기 우리 꾸명님이 말씀하신 아니야, 근데 대로 솔직히 말해서 두바이 경주도 두바이 월드컵 시리즈 그때는 상금 그집 상금 별로 이렇게 맞아. 거기도 안 나머지는 높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어쨌든 않지. 여기까지 수송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렇지. 올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에서나 나 저기 오면 올까? 그 왕복 비행기 아. 주고 숙식 제공해주고 그러면 모를까. 그럼 안 오죠. 왜 와 거기를 여기 제공해준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미친 거지. 퀸즈 투어가 돈이 남아 돌아가. 네, 네. 국산 안말들 그 생산 완료 빨리 시키려고 하는 국산 안말들은 아니고 안말들 생산하는 안말들 안말들. 외국말 포함. 그럼 외산마 아. 외산만 포함. 혼합 경주였죠? 감동의 바다. 작년까지. 근데 감동의 바다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어 은퇴를. 두 번째라 이거 이번까지 안 하면은. 지난번에도 천천히 은퇴하지 뭐. 그러면서 퀸즈트는 왜 나와? 그러게요. 뭐 보상을 안 해주는 거 아닌가? 뭐 그 원래 퀸즈 보상 투어 포기했나 보지 뭐. 어. 은퇴 조건이 없어졌었죠. 근데 은퇴는 할 줄 알았는데 솔직히 그러게요. 6살 상금이 됐는데. 더 우리 막 그때 내기했었잖아요. 감동의 바다 나가면 누구랑 가장 음. 먼저 교배할 것인가. 매니피 맞아. 걸고 그렇지. 뭐라고 우리 실컷 하셨죠? 얘기해놨더니. 누구 얘기하셨지? 그래서 나는 지금 김영관이가 이 싫어. 순간, 지금 이 순간 뭐 그렇게 얘기했었죠. 아니 말 빼는 거 마주 역할인데 왜 기억? 왜 조교사한테 그래요? 조교사가 오빠는. 우겼을 수 있잖아. 아니 그건 확인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확인된 것만 얘기합시다. 하면 마주는 사실 별로 손해 없어. 조교사가 더 그렇지. 손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 에이 그런다고. 회사가 뭐 거기 그렇게 맞아. 그거 할 그지. 사람일까요? 다음 소식. 네, 다음으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아시아 챌린지컵이 과거에 이제 2014년 같은 경우 리스티드 경주였고요. 3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 참가 그 경주였고 순위 상금도 이제 2억 5천만 원이었다면은 2015년에는 G3급 그래요. G3급 코리아 3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G3급으로 이제 격상이 됐고 이제 아까 말했던 두바이가 추가가 돼서 4개 국가가 참여하는 경주로 바뀌었고요. 상금도 4억 원으로 오릅니다. 일단 과연 두바이 총 상금이 4억인 거죠? 총 상금이. 순위상금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순위상금. 들어가, 네, 4억 원으로 되니까 과연 두바이 말들이 올까요? 오면 재밌을까? 나 싱가폴까진 진짜 재밌었는데 저도 두바이. 되게 싱가포르 굉장히 왠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색달랐어요. 그 고돌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음. 뭐 한국 경주랑 뭐 별 차이 없는 친구들이 오면 그냥 국가대항전 이상의 이상은 없죠. 그러니까 경주가 재밌을까 없을까는 어떠한 말이 오느냐. 저번에 왔던 그 레이팅 점수 국제 레이팅 점수 114가 넘어 그런 애들이 그렇게 온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한번 기대는 하겠지만 그게 그렇지. 아니라 이제 뭐 일반 지방 경마에 뭐 100도 안 되는 말들 뭐 그런 애들 오면은 뭐 우리나라 대상 경주 보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냥 거기 단 하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국가 대항전 뭐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되는 거고. 근데 아니 걔네들도 딴 나라 애들도 오면은 우리나라도 레이팅 한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나라 레이팅 갖고선 비교할 거 아니에요. 어쩌려고 레이팅 이렇게 해놨어? 우리나라? 근데 지금 어쨌든 광급 이상이 알파드리노보다 레이팅이 높아. 아니 어떡할 어쨌든 거야, 이거? 이거는 지금 현재 뭐 국제 공인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레이팅이 있기 내부 때문에 기준이니까. 그게 걔들이 뭐 그거에는 신경을 안 쓰겠죠. 그래요. 걔들이 볼 때는 기록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걸 많이 보겠지. 그레이드 네. 경주도 우리나라 그레이드 1이 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잖아. 우리 자체적으로 네. 지원 경주잖아. 그래도 기왕이면 좀 이렇게 맞춰갔으면 좋겠다 이거지. 야, 국제 그렇죠. 기준으로 하려고 언니. 그러면 알았어. 오케이. 자 다음 소식. 만약에 이제 국제적으로 되면은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제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 거를 좀 내려서 국제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원래 우리가 시리즈 경주가 있었잖아요. 뭐 삼관마 트리플 크라운 그 시리즈 삼관마 경주, 암말 삼관마 경주, 퀸즈 투어까지 이렇게 시리즈 경주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시기가 바뀌어요. 시기가 원래 삼관마 경주가 4월, 5월, 10월 이렇게 열렸던 게 4월, 5월, 7월로 이렇게 바뀌고요. 쉽게 말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가 10월에서 7월로 당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말 삼관마 경주가 원래 4월, 5월, 8월 이렇게 하나하나씩 치러졌었는데 그 8월에 있던 거를 6월로 당겨서
코리안 오크스가 이제 8월에 치러지던 게 6월에 치러지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3월부터 진행이 되었던 퀸즈 투어를 뒤로 뺍니다. 하반기로 밀어가지고 3월, 6월, 11월에 있던 경주를 6월, 9월, 11월로 해서 뚝섬배 K&M의 날짜가 바뀌게 돼요. 뒤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이 시리즈성을 좀 끈끈하게 한다라는 취지랄까요? 그러니까 좀 뚝뚝 떨어져 있으면 이게 시리즈인지 이게 또 어떤 대상 경주인지 막 헷갈리게 되는데 이걸 연달아 이렇게 이어가면서 아 이게 시리즈 개념이구나라는 걸 좀 확고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바꾼 거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시기 조정한 거 잘했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뭐 일부에서는 뭐 농림부 장관배가 땡겨져가지고 만성형의 말들은 좀 불리해졌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 봄 여름 그때 되면 만성형 말도 다 뛰어야 돼. 그때까지 못 뛰면 못 뛰는 거야. 뭐 4세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만성형이 아니거든. 7월 되면은 뛸 애들은 다 뛰어야 된다. 그렇지 뛰어야지. 그리고 그때까지도 안 되면 그러니까 4세까지 그래 진짜 늦게 되는 완성되는 경주들도 있지만 보통 웬만해서는 다 저 봄 지나가고 저 여름 7, 8월 되면 다 뛰어야 돼. 그래 다 그러지. 그래 그거는 이제 얼마나 꾸준하게 이 역사성을 가져가느냐의 문제라고 그렇지. 나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전 7월로 땡겨진 게 날 추워서 애들 고생하는 것보다는 뭐 가을이긴 했지만 아니, 또 그리고 이게 몰아서 하면 사실 영국의 삼강경주는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돼가는 것도 너무 떨어져서 그런데 맞아. 미국의 삼강경주는 굉장히 빡세게 그 딱 흥행이 하잖아. 되잖아. 그게 왜 흥행이 그러냐면 되잖아. 몰려 있어서 관심이 그래. 맞아 관심이 맞아. 집중된다고. 그치. 막 그거는 한 번에 있을 때 또 한 그렇지, 경기 치고 그렇지. 한 번에 있을 때 나는 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삼강경주 일정 조정은 너무 난 떨어지는 대찬성, 것보다 난 이렇게 대찬성. 이렇게 몰아놓는 게 그렇죠. 관심을 끄는 음. 측면에서도 흥행성에서도 더 좋을 영향이 좋다고 생각을 해. 그렇죠. 난 그래서 난 그건 찬성이야. 그러면 시리즈 이렇게 시간을 옮긴 거 시기를 옮긴 거는 잘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그 다음 거는 뭐 이제 국내산마 인센티브를 강화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산마 한정 경주 아까 말씀드렸던 6등급이랑 암말 신마 미승리마 경주 상금을 우대를 해서 암말 및 미승리마 경주는 이제 5등급 경주에 상금을 주고 신마 경주는 이제 4등급 경주에 상금을 지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서 이제 산지통합에서 이제 발생하게 될 마주들의 뭐 손해랄까요? 이런 상금 손해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겠다라고 이제 내놨는데 사실 지금 뭐 우리 경마 팬들이 배팅을 정작 하면서 체킹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이 상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배팅하는데 우리가 상금을 누가 얼마 받고까지는 그렇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체킹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제 막 경마를 시작하시다가 하시는 분들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뭐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이팅 제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게 부담 중량이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국산마 그 부경 같은 경우에 6등급 개편되는 것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기가 이제 조정되는 거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저희 이제 화요일에 하는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이런 건 어떤 건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변화되는 것 중에서 이 은근슬쩍 넘어간 게 하나 있는데 그랑프리 개최지 변경 개최지가 개최 방식이 변경이 돼요. 이게 그 확정된 거예요? 확정됐어요. 야. 2015년도 그랑프리 우승마가 나와 소속된 경주마가 그 소속된 경마장이 그 다음 2016년도 그랑프리 개최지가 될까. 부산에서 올해 만약 그랑프리를 우승한다 그러면 내년에 그랑프리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열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는 그랑프리 안 한다는 얘기지. 결국. 그렇지. 그랑프리 넘겨준다는 얘기네. 앞으로 안 한다는 네. 얘기인데 앞으로 안 한다는 얘기지. 제가 저 개인적으로 좀 가장 불만인 게 이거거든요. 그랑프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의 대회이고 최고의 경주마를 뽑는 대회예요. 하다못해 저 퀸즈 투어 저런 대회들 같은 경우들도 날짜가 바뀌는 거에 대해 변을 다 이렇게 뭐 재고 무슨 네. 앞말들 왜 그런 이유 때문에 바꿨다 이렇게 해서 이유가 있다고. 그랑프리는 이유도 없이 그냥 바꾼다고 그냥 또 그렇게 경마 계획 안에서 싹 그냥 공지만 싹 해놓고서는 바뀌는 거. 한 줄 있던데 한 줄. 그 한 줄 딱 그렇게 해놓고서는 일단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거 뭐야 그래서 물어봤는데 확정이 됐다. 그래서 왜 바꿨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홈 어드밴티지, 그 스포츠적인 저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홈 어드밴티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뻥치시네. 야구도 아니, 마지막 그거를 마지막 팬들한테 감실에서 왜? 하는데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거든. 당연하지.
켄터키 더비 뭐 저기 뭐 일본 더비 뭐 아리마기네 그래. 응. 개최지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개최지가 안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하나의 그 대회 전통 이런 역사가 하나의 가지고 어떤 것도 바뀌는 건데 그 바뀌는 변을 정확히 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고. 바꿀 수도 있어. 바꿀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건 해놓은 다음에 이래 저래 해서 바꿉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왜 안 하느냐. 나는 그런 부분은 좀 우리 마사회 분들이 그 나는 팬들을 좀 진짜. 너무 아직까지도 좀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세계 유명한 대회 중에 브리더스컵은 애초에 생길 때부터 개최지가 그쵸. 돌아서 하게 된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거는 거니까. 괜찮아. 응. 그거는 그 대회만의 어떤 특성이 인정하는데 다른 대회는 개최지 바꿔서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뭐가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럼 몇년 만약에- 전에 공지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멜번컵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러면 외국마가 우선하면 외국으로 가서 개최해야 되겠네? 아이씨 그런 거 아니야? 아이씨. 그러니까 그 공지 아일랜드 그러니까 선발이 우선하면 아일랜드에서 다음에 개최해야 되나 멜번컵을? 아이씨.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이유라도 말한 다음에 딱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토론이 되든가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자기들이 그냥 쑥 그냥 해놓고서는 바꿉니다. 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답변은 이런 행태가 아니 나는 어디냐는 바꾼다는 거지. 생각을 한 자체가 나는 웃겨. 그건 나중 되게 청건 웃기다. 그건 나중 문제야. 진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서울에서 개최하기 싫은 거 경마 아닐까? 경마 팬들 중에 그 마사회 그 참여 강령 가면 가까다 예전에 그런 글들이 갖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응. 이거 그래 그랑프리 우승하는 경마장에도 좀 이렇게 개최 돌아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이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랬거든 속으로. 아 근데 부경 팬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그러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 부산에서 그러면 부산 광역시장비 하잖아. 그래 상반기에 부산 그리고 광역시장도가 있잖아. 그랑프리 그러니까 또 하나 뭐 그레이드급 경주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그랑프리는 왜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상경주 체계를 시리즈성 제고에만 신경을 쓴 거, 흥행성 제고만 신경을 쓴 것까진 찬성인데 그렇지. 부산 광역시장배라든가 그러니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하반기에 그 전통 대회들 그랑프리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산 광역시장배의 격을 좀 격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으로다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부산 팬들의 그 아니 부경, 상대적 박탈감은 부경 팬들 중에서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있어. 그랑프리가 부경, 있어. 예. 근데 그런 서울 거. 팬들은 이제 앞으로 그랑프리 못 보는 거야. 절대 못 봐. 서울이 우리 어떻게 끝났어. 이겨 부경을. 그랑프리로 부산 내려가야 돼 이제 매번. 그러네. 안타깝다. 서울은 이제 그럼 올해가 그랑프리 마지막 가는 거야. 그렇죠. 안타깝네요. 자 일단은 그럼 뭐 올해 그랑프리 보러 서울로 많이 오세요. 마지막이야?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내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승마부터 다행이다. 올해까지 보는구나. 아유. 올해는 볼 수 있다. 자, 역사적인 거 사진기 들고 오세요. 뭐 네, 어떡하냐.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네. 펼쳐지는 마지막. 자 이제 빨리 넘어가자. 넘어가자. 예, 이거 2015년에 일단 바뀌는 것들 이제 쭉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마장 뉴스는 일단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수들 소식 마침 또 지금이 1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쌓여왔던 기수 소식이 좀 많아서 좀 전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2014년도에 최초로 용병인데 최우수 기수 연도 대표 기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수로 선정된 이쿠야스 기수가 이번 주까지만 타고 이제 고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 일본 면허를 갱신하려면 2년 동안 이제 60도를 타야지 갱신이 되는데 최근 2년 동안 이쿠 계속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귀국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까 저희가 투표소 목요일에 들어갔는데 오셔가지고 이쿠 기수 만나시는 걸 봤어요. 순돌님이랑 마타하리님. 뭐 이쿠 기수 무슨 얘기 하셨는지 좀 보셨나요? 뭐 이쿠 기수 일본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 돌아가는 심정이 어떤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가장 감명 깊었던 자기한테 좀 큰 의미가 있던 경주가 무엇이었느냐 뭐 그런 질문하고 한국 팬들에 대한 뭐 느낌 아니 그럼- 왜 질문을 무엇이래요? 해줘야 무엇이래요? 이쿠의 말. 포스팅으로 공개? 저기 뭐냐 한국에서는 포스팅보다- 한국에 온 거는 한국에 와서 기수 생활한 거는 자기에게도 큰 각성의 기회가 됐고 분발의 기회가 됐고 좋은 기회였다. 경험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한국 팬들이나 한국에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그래서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다. 그런 답변을 했고요. 가장 했던 거는 그 대상경주 우승했을 때 삼정제랑 같이 우승했을 때 그 외국 그러니까 한국 경마가 아니라 서울 경마에서 외국 기수가 좀 그렇게 대상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는 말을 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는데 기회를 주시고 또 인정해주고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그 말하고 2014년 연도 대표 기수된 거는 자기도 전혀 생각 못했다가 연락받고 진짜 깜짝 놀랐고 너무 감사하다. 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런 활약 덕분에 지금 그 일본 지방경마협회 NAR 예. 그랑프리 거기서 이쿠 기수가 이번에 상 받는다고 해요. 2월 5일 날 이제 귀국하시면은 표창장 해외 뭐 그런 활동한 걸로 해서 표창장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 돼서 나가니까 좋긴 한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가 가장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던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게 거의 없다고. 어쨌든 간에 그 60경주를 채워야 되니까요. 근데 그 우리랑 같은 뭐 60경주 금방 채우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본에서 그게 쉬운 경주가 아니고 그게 쉬운 일이 기수들이 많아서요? 그것도 있고 여기서 한국에서 오래 있었잖아. 거기도 텃세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60경주를 언제 채우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오는 게 이제 관건인데 이쿠 기수는 뭐 자기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펼쳤어요. 근데 거기 일본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기승기수를 갖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네. 확정된 건 없지만 어쨌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거 뭐 부디 뭐 모르겠어요. 또 와가지고 또 걸리는 게 많잖아요. 사실 한국 기수분들의 문제도 있고 이 외국 용병 기수가 이렇게 활약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압박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해결이 돼야지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모쪼록 일본 돌아가서 잘 타고 다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경의 최규준 기수도 이제 1월 25일부로 네, 면허를 반납을 했죠. 그렇죠. 얘기 일신상의 끝. 이유로라고 일신상의 이유 끝. 네. 개인사죠? 그리고 부경 얘기하니까 우리 시대 오빠 네 최시대 기수가 300승 달성했습니다. 와 최시대 신난다. 2015년 300승 달성 209수 납두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막 경주 다 깨졌던 걸로 기억해요. 우승할 수 있는 말들 다 안 되다가 끝에 마지막 경주에서 탄 벌마의 꿈으로 300승 그랬죠. 짜란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던 몇 분들 최시대 기수 놓고 가시다가 많이 저기 하시는 거 봤는데 그날 되게 피 보시는 걸 좀 봤었어요. 최시대 기수는 우승했죠. 그건 쌍승식으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랬나요? 후차기. 뭐 아무튼 뭐 그거는 뭐 네, 아무튼 이제 벌마의 꿈으로 300승 고지 달성했습니다. 시대 기수 화이팅. 그리고 부경 마저 하면은 원래 이제 오경환 기수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부경에서 부경으로 옮겼어요. 뭐 사정으로는 뭐 원래 뭐 이제 마사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경쟁이 치열한 부경의 그런 환경을 동경해 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고 제가 들은 것 중에서 또 하나는 뭐 와이프분이 이제 부경에 계시는데 뭐 집안 사정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부경으로 옮겨가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서울 기수가 부경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없었지 않나요? 없었으니까 이게 네. 이슈가 되고 뭐 투표 기수협회들끼리 투표도 하고 그랬겠죠. 예. 근데 가서 좀 활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첫 승이 네.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쵸, 승수 없고 2위만 4번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승전결도 44전 이틀 했는데. 드시고 뭐 그래가지고 맛있겠다. 아이고. 최근에 좋은 말 탔던 거 그 이름 뭐였죠? 뭐 오경환 기수가 탔던 퀸즈블레이드? 거. 맞아. 퀸즈블레이드 이등. 2착했지. 예. 예. 안타까워요. 근데 서울이 그나마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기수들은 그래도 부산 기술보다 좀 낫지 않아. 근데 그 얘기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랬는데 어쨌든 오경환 기수가 뭐 성적을 내줘야 그래 또 좀 그렇죠. 이렇게 교류가 서울하고 부산이 이렇게 교류가 자꾸 이제 이루어지는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성적을 좀 잘 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예. 그리고 저는 그 얘기는 참 글쎄요. 서울 막 생겼을 때 부경 막 생겼을 때 얘기 아니에요? 좋은 말 많이 타는 기수가 좋은 기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경 말이 더 좋아요. 네. 끝.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막간에 제가 무비동자님 개그에 제가 좀 맞아요. 개코도 맞아서 아까도 지금 계속 웃어? 기승정지 드시고 하니까 맛있겠다 하셨는데 제가 아까 빵 터져서 지금 웃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 청취자께서 미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좀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1월 11일 날 경주에서 제가 봤을 때 연쇄 추돌 사고처럼
이제 김옥성 기수, 전덕용 기수, 지하주 기수가 착착착 다 낙마를 하셨어요. 지하주 기수 떨어지고 네. 김옥성 기수 떨어지고 김옥성 기수가 떨어지는 말에 뒷다리가 전덕용 기수 치면서 전덕용 기수 또 떨어지고 그래서 그랬죠. 김옥성 기수랑 지하주 기수가 이제 쇄골 부상을 입은 걸로 알고 네. 전덕용 기수가 목 쪽으로 네. 이제 부상이 목 빼면 입었던.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 처음에는 못 일어나겠다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 활동은 하는 거 보니까 아. 예,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은 된 것 같아요. 네, 저 예. 페북에 누가 이제 좋아요 누르면 사진 뜨잖아요. 근데 전덕용 기수님 이제 아프신 얼굴로 셀카 찍으신 게 하나 어떡해. 올라왔었어요. 많이 아파 보이시긴 하셨어요. 어. 빨리 부디 쾌차하시기를. 네. 특히 막 미소천사 김옥성 기수 팬이시잖아요, 워털도사님. 네, 옥성 천사님도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빠 기수였던 이상혁 기수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결혼식을 와, 네. 19일 날로 기억하는데 준비 맞는 많이 걸로 했구나 알아요. 야, 몇 명이 지금 몇 명 더 지금 있어요, 야, 지금. 그 남의 기수 결혼까지 얘기해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 야 넘어가 죄송해요. 넘어가. 빨리 넘어갈게요. 축하해요 상혁 기수. 자 넘어갑시다. 네, 축하하고 자 그다음에 이거 나 사소한 거 다 챙겨왔는데 어. 김초록 기수 복색 바꿨어요. 아야 진짜 너 정말. 옷 바뀌어서 날개처럼 잘 날아다녀요. 밑에 머리 네. 스타일 바꾼 것도 있어, 지금. 김태훈 기수는 군입대 게다가 현역으로 하셨고요. 문세영 기수가 저희가 이제 방송 쉬는 동안에 기승정지를 해가지고 한 8일을 쉬게 됐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이제 라이징 스타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태종 기수가 라이징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신의 기수 뭐 떠오르는 신의 기수 김동수 기수가 좀 뜨긴 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박태종 기수가 훨훨 날아오르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사건. 잘. 자꾸 압박 주시니까 나 이거 끝까지 해야 되겠니? 머리 스타일 얘기는 해주시죠. 네, 장치열 기수와 하마식 기수가 머리 스타일 바꿨더라고요. 오빠들 멋있어요. 우리 그 얘기만 하면 되지 얘는. 어제도 출마 투표소에서 장철 교수한테 그 머리 미용실 어디다 했냐고 또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 비밀이에요 딱 그러는데 이쁘게 바뀌었어요. 네, 우리 조 기자님도 머리 스타일이 단발로 바뀌었네요. 네. 뭐 신경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욕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그렇고요. 뭐 이제 뭐 경마장의 아이돌 권성원 기수도 돌아오셨고 또 이제 여자 기수분들은 여전히 예쁘시고 계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 기수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제가 너무 한 달 동안 이게 있던 일들을 다 몰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양이.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으면. 집에만 있었지. 말할 사람이 없었어. 네,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몰아서 왔고요. 다음 2월 동안에는 좀 이런 사소한 거 말고 좀 많은 기수들 소식들 좀 알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이경주 궁금했지? 이번 주 이경주 궁금했지에서는 토요일 12경주 9길군 1400m 경주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특히 서울에서는 말자원이 굉장히 많았죠. 그 토요일 7경주 서울 같은 경우에 토요일 7경주 빼고 전부 다 12도 이상 편성이 됐는데 그 마타원이 그 훈련에도 되게 많이 나왔다고 말들이. 네, 평소보다 뭐 지난주 대비 100두가 넘는 말들이 훈련장에 나와서 그 훈련장도 굉장히 혼전이 높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참 마지막이니까 1월 마지막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큰 사건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이라는 그 의미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1월 말인 것도 있지만 그 산지 통합이 정상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계획상으로라고 하면 산지 통합을 하려면 1군, 2군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마와 외산마를 분리해서 하는 마지막 경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그냥 이런 말하면 좀 하지만 개떼같이 들어가죠 그냥 다들. 어제 저기 이쿠야스 기수 잠깐 인터뷰만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보통 한 10시 반, 10시 40분 이 정도 되면 10시 대부분 40분이면 끝나요. 끝나는데 투표가 근데 11시가 넘었는데도 투표가 안 끝나. 그러니까. 막 되게 웃겼던 게 기수들한테 막 기수들이 없다고 기수들 없다고 기수 중복. 기수 중복되고 막 이러니까 기수 찾아다가 산말이야 지금 막 여기 막 기수들
기수 많잖아. 기수 없어. 저 기수 많잖아. 막 저러고 저기 있잖아. 막요 저도 웃겨갖고 어제 정말 진짜 그랬어요. 혼돈의 카오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혼돈의 카오스. 혼돈의 카오스. 자, 그 사실 막 뭔가 특별한 대상 경주 막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참 평소에 보기 힘든 말들끼리 붙는 편성들도 좀 많았고 해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어쩌면 마지막 국산마 1금 경주가 될 수도 있는 서울 12경주를 택하게 됐습니다. 와. 점점점점.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게 마지막이죠. 그쵸. 국내산 1군 공식적으로 경주는 따지자면. 뭐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지막 국산 1군의 우승마는 누가 될 것인가? 일반 경주, 대상 경주 말고 일반 경주.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하는데 자 보면은 총 14두가 출전을 하죠. 네, 14두가 출전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근데 연령대가 좀 높은 거 제가 본 것들 중에서는 제법 좀 높은 것 같아요. 나이 있는 말들이 좀 많이 출전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팟캐스트의 사랑과 꿈 같은 가장 나이 많은 뉴앤드 베스트가 이제 8세. 그다음에 더 많아야지. 그다음에 싱그러운 아침이 7세죠. 그다음에 이제 6세마 5두, 5세마 5두, 4세마 2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광교비상이 등록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죠. 광교비상이 이 편성에 등록을 했고 최고 핸디캡인 60kg을 받았고 출전을 포기를 했죠. 지금 이거는 솔직히 나는 지난주인가 원더볼트도 60 받고 그냥 지난주. 포기했거든요. 그쵸. 포기가 아니라 당일 출전 취소가 된 거긴 하지만 원더볼트의 경우는 염좌로. 네. 염좌로 그러니까 아파서 출전 취소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레이팅제로 인해서 최고는 항상 60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저는 다른 기자한테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상황이 있는 한은 항상 누군가는 이렇게 희생을 해줄 겁니다. 광교비상처럼. 참 정말 좋은 일하고 광교비상은 간 거거든요. 이거 다른 말들 다른 핸디캡 말들 다 낮춰주고 낮춰주고 본인 포기하고 이게 이거- 뭔지 몰라 나 정말. 듣기로는 앞으로는 이렇게 60 찍고 빠지면은 다른 말들을 거기서 다시 재조정해서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나라 핸디캐퍼 능력이 그렇게 영향이 좋을까가 난 참. 계산만 하면 되니까 하긴. 뭐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간단한 그런 일이죠. 얘기가 있고 있는데 음. 아무튼 이제 이번 경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경주가 1,400m라는 거리가 변수라고 들었는데 이제 마타하련 언니 전개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까요? 예, 1,400m 굉장히 단거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흐름 되게 빠를 거고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 일단은 직전에 1,800m에서 선행 1순 2위를 거머쥐었었던 7번 미래영웅이 선행을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코스의 2번 천왕둥이 외곽의 12번 루비켄터 등이 선두권 가세 후 이 라스트를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요것이 관건이고요. 요거를 이제 넘어서는 말들 6번 마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선입도 되지만 사실 순위를 끌어올리는 소위 말하는 무빙도 가능한 그런 굉장히 강단이 좋은 앞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무빙이 이제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1,400이면 무빙하기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외곽을 많이 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초반의 자리를 얼마나 누가 잘 선점을 하느냐가 이제 우승마 그리고 입상마의 향방을 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임마들은 정말 추입 타이밍 빠르게 잡아야 됩니다. 이건 코너 돌기 전에 이미 추입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안 그러면은 미래영웅의 스피드를 따라잡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막 열심히 동그라미를 치고 계시던 머털도사님 뭐 그렇게 동그라미를 막 치고 나? 계셨어요? 지금 막 2번, 7번 쳤는데 제가 응원하는 바는 이제 12번 루비켄터를 야, 왜? 응원하고 있습니다. 와하하 안 하타잖아. 네? 그러게 아, 와하하는 마음만 그냥 응원하고. 냉정하네. 네. 냉정하게 봤을 때 이 루비켄터가 이번 부담 중량이 지금 51kg밖에 안 받았고 그동안 이제 경주 성적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볼포니자마답지 않게 단거리에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좀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 5착으로 승군한 말인데 1군으로 네. 가능할까요? 그걸 제가 알면 여기 안 앉아 있죠. 어떻게 물어본 거야? 네. 지금 응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참고하시라고. 맞아. 지울까요? 아니요, 꼭 지울 필요는 없는데. 네. 아니 좀 예리한 지적 맞아요, 진짜. 네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물론 저는 들어보시죠. 이제 미래영웅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 기록도 우수하고 말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변수가 지금 이찬호 기수 타다 이상혁 기수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 있지. 부분 때 이상학 기수가 최근에 아빠가 됐다니까 책임감을 갖고 아빠가 아니라 결혼만 했어? 결혼 아빠가 데려고 결혼했으면은 상당히 뭐 아까 오빠 기수에서 아빠 기수 됐다며. 데려고 결혼을 했다고. 아 그러면 이제 돈 많이 유부남이니까. 예. 그래요. 초니까 체력이 딸리지 않을까요? 아 그걸 몰랐다. 역시 예상가 출신이야. 그러면 아까 자꾸 낙서를 하고 계시던 이 예쁜 나이 B세 이제 사랑과 꿈님은 어떤 뭐 보이는 거는 미래영웅 마이데이 천왕둥이. 근데 나는 천왕둥이가 뭐 이것도 초반이 뭐 느리지도 않고 거리 짧고 충분히 그냥 나가서 미래영웅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뭘? 우비 오빠 승문전인데 가능할까요? 이 얘기 안 해요. 승군전이긴 하지만 초보만 일단 공략하는데. 워낙 그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승군전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미래왕보다 저는 천왕둥이 쪽이 좀 더 그 선행 나가기에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한쪽 게이트고. 이번이? 근데 12번 어려워? 12번은 외곽 돌아야 되니까 안 말이니까 힘들지 않을까? 힘이 그래요. 붙일까봐 네네, 그게 걱정인 알겠습니다. 거지. 루비 켄터? 초보 삐졌다. 루비 켄터? 네. 난 이게 어떻게 1군까지 왔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안말 경주에서 잘 뛰었는데요. 잘 뛰었으니까 일군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1군에 못 올 줄 알았는데 1군 왔다는 게 난 너무 놀라워.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지금 나이가 좀 7세라 좀 고령이라 그게 좀 한 가지 적인데 1번 게이트의 싱그러운 아침 같은 경우가 이 친구가 항상 꾸준하거든요. 친구예요? 추위 야. 조 기자는 음. 네 그 개그 그게 되게 감동해요. 너무 빵빵 터지는데 그냥 아주. 이렇게. 싱그러운 아침이 추입만 잘 작전만 잘 짠다 그러면 저는 추위 싱그러운 아침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대통령 그랑프리 때 제가 훈련 보는 분께서 다른 것도 뭐도 좋고 뭐도 좋은데 이상하게 경부대로가 좋더라라고 하셨던 분이 경부대로 들어온 거 보고 제가 또 이번에 찾아가서 일단 훈련 뭐가 좋던가요 이랬는데 일단 어쨌든 뭐 맹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훈련 부분을 좀 여쭤보고 왔었는데 훈련 담당하시는 보시는 분께 일단 마이데이 미래영웅이 아무래도 인기마일 테니까 얘네들 상태를 물어봤는데 마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뭐 11주 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무색할 만큼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 보였다고 해요. 훈련 상태는 언제나 그랬듯이 좋아 보이고 미래영웅 역시도 이제 직전 정도 그 훈련 시 보여줬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둘 다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정말 능력 발휘는 잘 해줄 것 같다라고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외에 제가 이제 지난번처럼 눈에 띄는 말들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천왕둥이였어요. 천왕둥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조교를 굉장히 세게 가져갔는데 이번 주에도 뭐 연일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좀 투지를 불태우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것도 잘 받아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낙서해놨네 12번에. 옆에서 자꾸 제가 좀 체크를 하는데 루비 켄터도 훈련 시 보여주는 모습은 좋았다. 지금 어디까지나 그 말이 이제 보여주는 훈련 시 모습 중에서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뭐 누구를 이길 정도로 좋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절대로 그 말에 이제 그 최선의 이제 걸음을 보여줬다. 훈련 시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여줬다 그러고 싱그러운 아침 같은 경우에는 뭐 늘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네. 비싼 말 브리그는 이제 안 되나? 그러니까 나도 브리그 얘기하려고. 브리그가 옛날만큼 좀 1억 사실 저는 직전에도 한번 노려봤는데 영 못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맛이 간 건지 왜 이렇게 못 뛰는 건지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쇠퇴기 접어들었나 벌써? 접어든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작년 중반에 한풀 꺾인 이후로 그때 어떻게 좀 이렇게 상승세 이끌어 갔으면 모를까. 지금은 이제는 아니 나는 브리그를 사실 뭐 이렇게 세게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뭐 8승이나 했고 돈도 많이 벌어줬네.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는 안 봤지만 이제는 1군에서도 버텨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이제. 만만치 않죠. 근데 문세영 기수가 막 때려도 못 올라올까요? 막 때릴까요? 정말 때릴까요? 막 해도 못 올라올까요?
못 올라올 걸요. 아니 근데 저는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현장에서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애증이 좀 많은 말이라 좀 잘 뛰길 바랬는데 5등 안에는 들어오겠다. 5등 안에. 5등 안에 들어오는 거 말고 좀 더 되게 1,400인데 적성해주시듯이 5등은 하겠지 뭐 이런 아니 저 그런 거 말고 꿈님 루비켄터는 몇 등 정도? 5등은 하겠지 아니 뭐. 한저 9등 정도 할 것 같아요. 복채 드려 복채. 아니죠. 2등이 뭐야? 이건 솔직히 근데 현장 가시면은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번, 6번이 그냥 뭐 어. 많이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승 가능도 저는 솔직히 미래영은 그래 아까 머터리가 얘기했는데 안장이 바뀐 것 때문에 마이데이 쪽으로 또 많이 우승 가능성 점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터지면 통제사야. 내가 나 지금 순간 점쟁이였어. 이건 터지면 방금 접신한 거야. 갑자기 누가 막 그러네. 마신이 터지면 통제사야. 오셨으니까. 이쿠잖아 마지막. 아, 마지막. 장식하기 그리고 위해서. 통제사가 잘 뛰었었잖아. 그 3세 때 4세 때만 해도. 얘도 빨리 꺾인 것 같거든 그렇지. 오빠. 터지면 와하하야 와하하. 뭐 박수 다들 치시는 이제 거야. 터지는 거 노리는 그건 거야 아니네. 지금 다들. 터지면 라이언 펀치고요. 네, 라이언 맞는 펀치. 말씀하셨어요. 터지면 터지면 단참이고요. 와하하야. 나도 터지면 뭐 하나 해야지. 브리그고 터지면 니엠베스트고 라스트 모델. 라스멜도 있고 슬러거 이첸도 있고 네,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차이밍 비카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사실 혹시 여기 1,400 아니면 안 되는 말도 있나? 미래의 혈통상으로 봤을 때 글쎄 1,400 아니면 안 되는 말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1,400이 최적인 말. 질문을 바꿔서. 일단 미래영은 6번 뛰어서 루비켄터. 다 들어왔네요. 1,400이 가장 좋은 말은 미래영이 6점을 뛰어서 5승. 아니 그러니까 혈통으로. 나는 브리그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그렇기도 해. 그쵸. 여기서는 그래도 제일 거리가 안 길어 보이는 게 브리그긴 해. 그렇죠. 네. 가장 짧아 보이고 그다음에 원래 차이밍 비카. 미래용은 그 북에만 보면은 얘가 아라곤 아버지가 자이언트 코즈일 걸? 자이언트 코즈예요. 어, 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좀 길게 나오는 그런 유형일 수가 있는데, 근데 긴 거리 나가가지고 별로 아직까지는 재미를 별로 못 봤어. 너무 단거리를 많이. 얘가 그때 뭐가 이 문제가 있어서 단거리만 주로 뛴다고 누가 뭔 얘기했었는데 그 까먹었네. 왠지 제가 말한 것 같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조 기자가 얘기한 것 같아. 비밀은 없다. 뭐라고 했는지 아니야, 뭐 모르겠어. 문제가 아니. 제갈바지가 안 좋다고 그랬나? 뭘 어서 아니 뭔가 있었는데. 모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아니, 그게 아닌데. 일단은 그냥 단거리 쪽이 좀 더 유리했으니까 그렇게 뛰었겠죠. 미래형 같은 경우도. 뭐 조상들이 다 장거리 말하고 다 장거리 잘 뛰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장거리 니진스키 아들 중에서도 로얄 아카데미인가? 그 니진스키 아들인가? 걔는 갑자기 또 짧은 브릴리언트 셰프드라서 됐단 말이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미래형도 진짜 단거리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지. 순돌님은 이번에 또 저기 목숨 걸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응원을 하겠다 이런 말 없으세요? 싱그러운 아침. 싱그러운 그냥 싱그러운으로. 친구라서 아니 싱그러운 아침이 진짜. 얘가 은근히 지금 훈련량이 좀 적어서 2회 16번으로 나 있어갖고 이게 좀 찜찜하긴 한데 항상 뭐 얘는 항상 기본 가닥은 있거든. 아 그리고 얘는 항상 훈련 적게 해. 얘가 나이 들어서 16분이네. 이제 훈련을 길게 못 해요.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단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1,400m 그렇지.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얘는 괜찮을 걸?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문제가 돼서 뭐 배려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거 물어볼게요. 이 단거리면 1,400 정도면은 순간 스퍼트가 더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지구력보다. 이 경마 1,400 거리는 육상의 400m하고 비슷한 거지. 그렇죠. 400은 스피드도 있어야 되지만 지구력도 지구력도 있어야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같이. 1,400이 직선이 길고 초반부터 그러니까 직선이 길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냥 막 스포트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버티는 힘이 없으면 이거 1,400은 단거리지만 생각보다 그러니까 스태미나 없으면 버티기가 힘들어. 쉽지 않은 거리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스피드를 가지고 계속 뛰어야 한다. 그런 물론 뜻이죠. 능력이 좋은 애들은 그냥 초반부터 해서 그렇지. 버티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나온 말들 중에서는 그렇게 쭉 나와가지고 버틸 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게지. 어느 조교사가 나이가 들수록 말은 뚝심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주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 지구력이 좋아진다라고 그럴 해석을 수 해야 되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르지만 장애물 경주 있잖아. 장애물. 그렇죠. 장애물은 보통 다 보면 막 2마일, 2마일, 3마일 이렇게 뛴단 말이야. 장거리인데 그런 장애물 경주말들이 어떤 말들이냐면 다 그러니까 평지 경주 뛰다가 은퇴한 말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막 7세, 8세, 9세, 10세 이런 말들이 장애물 경주 뛰거든. 노련해진 속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길게 뛰니까 그 스태미나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나이를 먹으면 지구력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스피드는 뛰겠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사람은 나이 먹으면 스피드가 떨어지잖아. 근데 네, 형 지구력은 있는 것 같아요. 야, 오빠 지구력 짱. 근데 이거 어제 재밌는 몇 시까지 게 드셨다고? 네. 7병. 이거 재미없으면 나 죽여. 네. 근데 시골로 치면 몸값이 1,000만 원이네. 응, 근데 1,000만 원이야. 8억 6천을 벌었어.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래. 이런 게 대박인 거지. 그래. 맞아. 네. 와. 이 싱그러운 아침 때문에 싱그러운 자마들 몸값이 뛰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와. 보니까 생산자 마준가 봐. 초창성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박 터진 거지 그냥. 구경에도 싱그러운 아침 동생 이 뭔가 있죠. 있어. 싱그러운 친구가 있습니다. 싱그러운 그거는 거의 친구야. 진짜 아니야, 그리고 친구야. 또, 친구야. 또 있잖아. 하나 더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하나 더 생각이 안 있어. 나. 응. 우화등선도 아, 그래. 우화등선. 우화등선. 서울의 우화등선. 음. 구경에는 싱그러운 친구. 그러면 싱그러운이라는 그 모마가 대박을 계속 터진 거네. 그렇죠. 우화등선이 그렇지, 뭐 우화등선. 정점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싱그러운 아침이 성공을 하니까 싱그러운 친구가 나오고 구경을 가. 걔도 성적을 근데 걔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 뒤로 싱그러운 이름이 팔리니까 매니피 교배권을 따낸 거지. 축하 축하. 와. 그 인기마인 이 미래영웅 박재호 조교사님 저기 뭐 인터뷰에 따르면 인터뷰한 거 어쨌든 취재 이번에 저희가 이게 큰 대상경주도 아니고 해가지고 인터뷰를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서 미래영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미래영웅이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역시나 이제 광교비상 덕분에 낮아진 부담 중량에 박수를 보내며 이렇게 되게 기뻐하셨고. 그렇지. 요 최근에 또 이제 말 자체가 원래 성격이 되게 칼칼했는데 좀 좀 약간 온순해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저는 아직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칼칼해졌다가 온순해졌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의 성격이 칼칼하다라는 부분이 사실 뭐 나쁘게도 해석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이 많은 애한테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뛰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많은 애한테도 칼칼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사람도 그렇잖아. 그 싸움 잘하는 애들은 지 성격이 있으니까 싸움을 잘하는 거거든. 물론 얌전한데 싸움 잘하는 제야의 고수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성격이 좀 이렇게 칼칼한 애들이 싸움도 잘하는. 그러니까 투지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은. 그러니까 왜 웃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물고 뛰려고 하는 뭐 왜 나를 가르치니? 조사가 언니 가르치면서 칼칼하대요. 너는 일단 남고 일단 칼칼하다라는 표현 자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했고 자기 스스로 뛰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말을 칼칼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맛이 없어도 말은 잘 못 뛴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미래영웅이 경합할 때 또 걸음이 더 나온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좀 진짜 좋은 말이지. 나는 그런 말 너무 좋아. 좀 더 잘 띄워줄 수 있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도 좀 붙어주길 바랬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아무도 초반에 못 붙이지. 미래영웅인데. 미래영웅인데.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이제 흑기사한테 목차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붙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천왕동이도 못 붙을까요? 천왕둥이는 못 붙는 게 아니라 천왕둥이가 선행을 나갈 수도 있어. 아예? 그렇지. 어차피 여기서 이 일단 아니 판정에서는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다가 게이트가 안쪽이라 오히려 그럼 천왕둥이가 선행을 나가라 맘만 먹으면 나갈 수 있어 이게. 천왕동이 충분히 선행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어. 안 나간다에 한 표. 어, 이게 나가면은 말이 끌어가지고 아마 힘 안배를 못 할 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선입으로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뭐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단거리라. 단거리라 아예 나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1,400이니까. 근데 옆에 상대가 미래영웅인데 미래형님 뭐 그렇게 압박이 약해요. 아주 얘 천왕둥이가. 궁금하다. 응. 이번 경기 되게-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미래를 아니까 미래를 보고 이제 이 표현이 이상한데 이제 뭐 좀 그
각질을 변경하기 위해서 네. 주행습성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음. 정말 한번 여기서 한번 승부 보자 뭐 아니면 도다 선행이다 그거는 작전은 누가 짤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마지막 국내산 1군 경주가 될지 모르니까 음. 좀 경쟁 약할 때 그냥 때리자 그럴 수도 있지. 하긴. 때리자. 그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참 심쿵한다. 씁쓸하네요. 뭔가 안타깝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이제 그 각자 응원하는 말 한마디씩 응원하고 좀 여기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네, 뭐 순돌님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싱그러운 아이침 화이팅. 난 천왕동이. 디딤이잖아. 아우 그놈의 디디미 사랑. 디딤이 사랑. 아우 그 오늘 끊기면 모자 안 어떡하려고 쓰고 그래. 오셨네. 맨날 디디미 모자 쓰고 오시다니. 예, 나는 개인적으로 브리그 좀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루비켄터. 아나한테 다른 말 미안하다 없어요? 그래. 아나는 루비켄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번. 네. 조 기자는 취업 오빠 화이팅. 아 마이데이 콜.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처음이라 가지고 저희가 입이 좀 덜 풀렸어요. 이제 풀리다 막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도 좀 있고 했을 텐데 뭐 시즌 1에 어색했던 첫 화를 떠올려 주시면서 앞으로 또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음 또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또 화요일에 또 이제 2부인 내 말 좀 들어봐가 이제 또 찾아올 거예요. 저희가 이 화요일에는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마사이가 내놓은 경마 혁신안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경마 팬이고 잘 아는 것도 없지만 한번 그래도 이슈인 만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요일에 올라올 저희 2부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 나 시즌 2인데 또 내가 해? 제가 해요? 아니야 내가 할게. 이번에 바꿔서 순돌님이 해주실래요? 그게 다음에는 미운 나이 시키자 여기. 일단 저희 방송은 뭐 팟빵에 들어오셔서 마구잡이 경마 방송 마구잡이 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가 이제 팟빵으로 팟빵이고. 오시면 되고 팟빵 그쵸. 제가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은 이제 아이팟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아이튠즈 네네. 팟캐스트에 있나? 거기에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이튠즈로 이제 연동 된다고 해주신다고 들어서 이제 아이튠즈에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아이폰 유저가 한 명밖에 없는데 얘기를 안 해줘. 아이폰 몰라. 유저가 몰라? 네. 저희 그리고 코리아 레이스 게시판에 올라오셔도요. 바로바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 코리아 레이스 사이트에서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마문화 사이트에서도 오시면 올라오니까 깨알오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저기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화요일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에 만나요. 화요일에 어우, 봐요. 야.